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테크 투자 또는 월배당 투자 같은 쪽에 전략적으로 ETF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자산운용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코덱스 타겟 프리미엄 3종 ETF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영상 반응들 보니까 월배당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코덱스 월배당 타겟 프리미엄 3종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월배당 ETF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좀 단언컨대 사실 제 생각에는 오늘 리노님께서도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ETF가 AI 테크 산업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커버드 콜 구조를 가져가면서 시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월배당을 주는 구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테크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고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ETF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AI 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먼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바로 대만의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만 증시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이 성장하는 AI 테크 시장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고배당을 추구하는 그런 ETF를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만 테크에 투자하는 ETF는 여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에 투자를 하면서도 커버드 콜 구조 없이 월배당을 받는다. 그런 상품이 나왔다고요? 저도 갑자기 관심이 굉장히 생기는데요. 그럼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한 게 테크주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 성장주들은 대부분 성장을 위해서 배당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테크주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국가에 있는 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대만이 사실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실 IT 강국인 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대만이 그에 대한 수혜를 가져가면서 대만의 기업들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대만의 증시 규모가 한국의 증시 규모와 좀 비슷한 규모였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대표 증시인 가권 증시의 시총이 사실 우리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작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대만 가권 증시가 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챗 GPT가 발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좀 등극을 하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모멘텀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크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대만 가권 증시도 규모가 그때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3천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가 이제 한 2,200조 원 정도의 규모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만 ETF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ETF 시장 규모도 대만이 한국보다 좀 큽니다. 대한민국의 ETF 시장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대만의 ETF 시장 규모는 한 22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만이 고배당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미국, 대만, 그리고 ACWI ACWI는 참고로 에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개 좀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 대만의 배당률과 배당 성향이 나머지 비교군 대비해서 현저히 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대만 가권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좀 별개겠지만 평균적으로 4%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평균이니까 사실 뭐 더 많이 주는 기업도 있었을 거고 더 적게 주는 기업도 있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 초반대인데 대만이 정말 이 고배당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대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만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증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좀 나눠주게 해서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돌게끔 활성화되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편 거죠. 그래서 배당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을 좀 꾸준하게 펼쳐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업 초과이익 유보세입니다. 기업 초과이익 유보세. 이게 뭐죠? 기업 초과이익 유보세란 기업이 이제 이익을 남기면 배당을 하도록 그러니까 미배당 이익금의 법인세 10%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 안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법인세를 부과해버리는 그런 제도죠. 대만이 이 정책을 1998년도부터 도입했어요. 그야말로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런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대만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뭐 배당률이라던가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가 보통 배당 성향이 낮다는 것과는 다르게 대만의 테크 기업들은 말씀해 주신 기업 초과 이익 유보세 같은 정책 때문에 고배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상품이 이런 대만의 이제 IT 강국이라는 산업적인 특성과 배당 친화적인 이 정책적인 특성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품인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 다가올 이제 AI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점을 가진 그런 대만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TF를 구성했다. 이런 ETF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ETF의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이 뒤에 붙은 다우존스는 아시겠지만 지수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배당 다우존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워낙에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수일 텐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S&P 다우존스사가 만든 미국의 배당 수익률과 또 성장성을 갖춘 이런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좀 배당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지수가 기업이 실제로 오랜 기간 배당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 배당을 늘려왔는지, 그리고 뭐 기업의 뭐 ROE라던가 현금 흐름 같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모두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 수익도 함께 챙기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그런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지수는 옵션을 매도해서 생긴 재원으로 분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성장성에 참여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준 배당을 다시 이제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그런 지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만테크 고배당 저희 ETF도 동일한 지수사가 이제 유사한 스킴을 가지고 대만의 테크 기업에다가 알맞게 좀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IT 기업 중에서 뭐 시가총액이라던가 거래 대금 같은 스크리닝은 물론 하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하고 뭐 5년 동안 배당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성장을 해왔는지 이것도 유사한 스킴인 거죠. 현금 흐름이나 뭐 자기자본 이익률 등과 같은 이런 펀더멘탈도 역시 동일하게 체크한 후에 연배당 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만 IT 기업 중에서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그런 고배당 종목 30개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대만 테크 기업 중에서 고배당을 실시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만 테크의 성장성과 그리고 고배당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실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월배당인 거죠? 맞습니다. 월배당입니다. 야, 그렇다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대만 하면 IT인데 그런 대만 기업들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대만만의 오랜 이 특성인 고배당의 장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왜 테크 투자랑 고배당의 이제 양립이 대만이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하면 IT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높은 수요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전체 반도체 생산력으로 봤을 때 점유율로 봤을 때 한 18%로 세계 2위 정도 수준이고요. 특히나 AI 전용 칩에 해당하는 이 10나노 이하의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 공정이죠. 이쪽의 생산 점유율은 약 한 69% 정도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한 41% 정도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도 있고요. 이렇게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가 대만 테크주가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대만 하면 테크가 떠오르듯이 이 AI 시대에서도 대만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대만 하면 떠오르실 만한 종목인 TSMC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만이면 당연히 TSMC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TSMC라는 기업은 물론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이 AI 시대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가져갈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TSMC는 그만큼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배당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대만의 테크 기업만으로 그냥 단순하게 테크 기업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대만 테크 기업의 이런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는 제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TSMC가 아니라고 해도 이 AI 시대와 함께 강력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에 칩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AI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라던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이런 HBM 굉장히 유명한 이 두 개의 칩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대만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AI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역시나 대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AI 시대의 초입이라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모두가 AI가 접목된 그런 시대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우리가. 즉 AI가 접목된 이런 기기들의 다양한 고성능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디스플레이라던가 무선 통신 기기라던가 사실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대만이 굉장한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반도체 테스트라던가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후공정은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자부품 분야에서도 글로벌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만이 수혜가 지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AI 시대에서의 투자의 초입에서 반도체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강점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B2C 쪽으로 뻗어나가는 단계에서도 역시나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지난달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대만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는데 대만은 이제 다가오는 AI 산업의 숨은 영웅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웅이다. AI 혁명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날 그 자리에 대만의 테크 기업들의 총수들이 많은 총수들이 모두 다 대거 총출동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으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AI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가시화된 거다. 가시화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 AI가 현실화된 그러니까 미래에 향후에 이제 AI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던가 하드웨어라던가 다양하게 접목이 된 이 미래에서도 역시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대만이고 이 대만의 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가 성장하는
AI나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수혜를 받는 대만 테크 기업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ETF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AI 테크의 성장성과 커버드 콜이 없는 고배당 투자를 양립했다는 이 코덱스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나요? 네, 저희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는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이 AI 생태계에서 성장하는 대만 고배당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펀더멘탈이 탄탄하면서도 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대만의 AI 테크 기업인 미디어텍이라던가 노바텍 그리고 페가트론 이런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글로벌하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기업들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세계 기술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업별로 좀 소개를 드리면 미디어텍은 대만의 대표적인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광학 저장기기 등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을 개발하는 칩셋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요 거래처가 애플이라던가 넷플릭스, HP 같은 이런 굵직한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무선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이 퀄컴이 있을 텐데요. 이런 퀄컴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노바텍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제품에 굉장히 많은 이 노바텍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표 패널 기업인 BOE라던가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도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바텍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이 ASIC 이 사업에도 진출을 밝히기도 하면서 AI 산업에서의 수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또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가트론입니다. 이 페가트론은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세계적인 전자기기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테슬라, 인텔과 같은 그런 빅테크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인데도 이 고배당의 대명사인 대만에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대열에 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구조가 좋은 ETF 같은데 이런 ETF가 여태까지 한국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도 없었나요? 사실 대만의 한 운용사에서 1년 전인 약 작년 6월에 푸화 대만 테크 배당 하이라이트라는 ETF를 출시했어요. 이 ETF도 역시나 대만의 테크주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ETF인데요. 아까 대만의 ETF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의 ETF 시장보다 조금 더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ETF에 1년 만에 한화로 무려 약 한 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 AI 모멘텀과 함께 성장하는 대만 테크에 투자하면서 역시나 월배당을 저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월배당을 가져가는 이런 ETF라는 게 대만 현지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특장점으로 어필이 되었다는 반증이죠. 좋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분들이 코덱스 대만 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AI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나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망으로서의 이 대만의 위상을 좋게 평가하고 또 시장의 성장성에 온전하게 또 올라타시면서 꾸준한 월배당 인컴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상품에 투자할 때 그래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상품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ETF가 대만 테크 기업 중에서도 고배당 기업으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AI 테크 산업이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대만의 테크 기업 역시나 좀 주가의 수혜를 받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AI 테크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대만 테크 기업들이 좀 주가 성장성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상승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분모가 커지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이 수치 자체는 낮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본이득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ETF라는 점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품은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달러의 움직임도 함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대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AI가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테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월배당까지 가져가는 ETF 뭐 이런 상품이라면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